자,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요리는 이 새우를 이용한 칠리 새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아, 새콤달콤한 칠리 새우요? 그쵸. 예. 네. 새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리이기도 하고요. 네. 많이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기도 하는 요리잖아요. 맞아요. 오늘 칠리 새우를 집에서 되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들은 이제 뭐 샐러리, 피망, 그 다음에 양파, 네. 대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식 소스에 가장 중요한 칠리새우의 매콤한 맛을 만들 수 있는 네. 두반장을 또 이용해서 네. 아주 맛있는 칠리새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칠리새우의 주 재료인 새우를 네. 이제 다듬어야 될 텐데요. 새우를 이제 머리를 뜯어내고요. 네. 그리고 껍질을 네. 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껍질을 전체를 다 벗겨셔도 되고, 네네. 또 요리를 하시면서 혹시 이 남은 부위, 그 꼬리 부분을 좀 살리고 싶으시면은 꼬리 부분을 같이 그냥, 예, 네. 남기셔서 손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꼬리를 살려서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네. 새우를 껍질을 먼저 잘 벗기는 방법은 네네. 안쪽부터 벗기는 거, 안쪽부터 다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뜯어내신 다음에 네네. 돌려내시면은 쉽게 벗겨져요. 전 항상 새우 껍질 벗기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귀찮으시면은 그냥 드셔도 그냥 되는데, 먹어도 될까요? 네. 드셔도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새우 껍질이 씹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네. 될 수 있으면 다 벗겨내는 벗기는 편이에요. 편이고요. 새우를 손질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새우의 머리 부분에 있는 이 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네네. 굉장히 날카로워요. 찔리면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하고 이 꼬리 부분, 꼬리. 부분 두 부분을 항상 손질할 때 조심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왜 드실 때 꼬리 이렇게 뱉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먹어도 먹어도 괜찮죠? 되죠. 그죠? 특히 튀겨놓으면은 더 네. 바삭해서 식감이 맞아요. 괜찮긴 해요. 근데 사실 저도 꼬리는 안 먹고 뱉어요. 이게 튀겨지면 동그랗게 모양이 잡히나요? 예, 이게 동그랗게 말리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이렇게 다 손질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 이제 등에 쪽에 보면 네네. 내장이 있잖아요. 네네. 만약 이걸 이 상태로 그냥 살려서 튀기시려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이쪽에다가 한 세 번째에다가 바늘 이쑤시개에 꽂아가지고 내장을 제거하셔도 되는데 네. 그렇게 이 통째로 이제 튀기게 되면은 겉부분하고 안쪽하고 있는 그 차이가 좀 생기기 네네. 때문에 그냥 등에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 부분, 이 검은 내장을 네네. 뺏어 주도록 할게요. 네. 내장을 제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장에는 그 맛이 아무래도 좀 쓴맛이 좀 나가지고 내장은 좀 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쑤시개로 뺄 수도 있죠. 예, 이쑤시개로 한 세 번째 관절 정도에다가 넣으시면은 쉽게 손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에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왜 칠리 새우 하면 새콤달콤한 맛이 기본적이고요. 예. 왜 새우로 왜 하얗게 크림 새우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예. 마요네즈를 사용해서 소스를 만들면 될까요? 예, 마요네즈에다가 이제 뭐 연유나 또 이제 그 생크림 네네. 그런 식으로 같이 이용해서 섞어서 이제 꿀, 설탕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은 만드실 수 달달하고 있어요. 부드럽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예, 그쵸. 아이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맞아요. 예,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죠. 새우는 어떤 게 싱싱해요?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가 좀 투명하고 네네. 몸살이 좀 붉은 빛이 안 도는 거를 골라오시는 게 좋아요, 생새우는. 근데 새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무래도 냉동된 새우하고 생새우하고 생새우. 크게 그 맛이나 영양에서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냉동 새우를 요즘에는 냉동새우 잘 나와서 냉동 새우를 이용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예. 네. 새우를 이렇게 등을 손질하신 다음에 네네. 아무래도 새우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튀길 때 기름이 많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물기를 이런 식으로 네. 행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튀김 요리할 때는 항상 물기 제거하는 게 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쵸. 이게 가정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네. 기름이 튀면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튀김을 하실 때는 수분을 제거하시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수분을 제거해 두시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식재료 손질해 볼 텐데요. 보면 이제 피망,
청피망, 홍피망을 사용할 거예요. 네. 전체를 다 사용하진 않고 이제 씨를 빼서. 피망 대신에 파프리카 써도 괜찮겠죠? 예, 파프리카 쓰셔도 상관없어요. 피망을 손질할 때는 저번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렇게 안쪽에다 안에서. 칼집을 내시면 훨씬 손질하기가 수월하세요. 피망이나 파프리카 이렇게 안쪽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하셔서 지금 다지듯이 준비하는. 0.5cm 정도 사이즈로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잘게 다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파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같은 사이즈로 썰어주시면 돼요. 중식하면은 양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양파랑 대파 맞아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샐러리 쓸 건데 네. 샐러리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오, 이렇게 때려서 네네. 지금 향 한번 맡아보세요. 오, 그렇죠. 샐러리 샐러리 향이 향이 확 나는데요. 올라오죠. 네네. 이게 때리면서 샐러리의 그 즙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네. 이거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으깨듯이 네네. 으깨듯이 해서 썰어주시면은 이게 으깨듯이 해서 썰어주면은 이따가 볶았을 때 네네. 훨씬 샐러리 향이 더 많이 풍부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저도 이 방법 써봐야겠어요. 예. 그리고 대파는 아, 이런 식으로 썰어서 송송 썰어주시면 되고요. 네. 재료들을 다 비슷비슷한 크기로 준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익는 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비슷해야 맞아요. 재료가 비슷해야 익는 시간 같은 게 다 비슷하게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해서 여기다가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제 야채 손질은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튀김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튀김 반죽은 제가 미리 전분을 이게 물에다가 담가 놨어요. 이게 담가 놓은 상태에서 이 물을 버리면 이렇게 고체 전분이 되거든요. 네네. 예. 이 고체 전분을 이용해서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 거예요. 계란을 하나를 까서 계란 하나를 다 쓰진 않고요. 네네. 일단 전란으로 만든 다음에 튀김가루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 튀김 가루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밀가루하고 이렇게 배합을 하셔도 좋은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00% 감자 전분만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란을 섞어 주신 다음에 알까신을 좀 끊어졌을 때 이 정도만 됐을 때 기름 조금만 넣으시고요. 오, 네. 네,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비율로 따지면은 전분하고 계란하고 한 10대 1 정도 오, 굉장히 비율을 소량 섞으시면 돼요. 예.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식용유를 조금 넣어줄게요. 튀김 반죽에 식용유를 넣어주는 이유는 네네. 튀김이라는 게 튀김 그 옷에 공기층이 수분이 빠지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제 공기층이 네네. 눌리면서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오, 거거든요. 네네. 근데 기름을 넣어서 튀김 반죽을 해놓으면 그 기름이 같은 기름대 만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기층도 커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같이 소스를 버무려 놨을 때도 네네. 물하고 기름하고 성질은 상극이잖아요. 네네. 떨어지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소스가 묻어도 튀김 반죽이 좀 이렇게 쉽게 눅지지 않아요. 더 바삭바삭하네요. 그렇죠, 예. 네. 바삭한 게 좀 더 오래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죽을 일단 개어 놓을게요. 반죽을 개다가 만약 혹시라도 좀 네네. 약간 질다 싶으시면은 마른 전분을 좀 더 넣어서 네. 예, 농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찰진 느낌이에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네. 반죽을 만들어 놓고요. 자, 그다음에 튀김을 네네. 튀기려면 이제 기름 온도를 올려놔야 되겠죠? 튀김 온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도 정도에서 튀기면 될까요? 보통 튀김 온도는 이제 180도에서 많이 180도요. 튀김을 튀기죠. 예. 근데 오븐 같은 경우는 왜 온도 맞추기가 쉽잖아요. 예. 180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레이저로 쏴서 기름 온도를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아, 그럼. 예. 네. 그리고 집에서 가장 쉽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물을 탁탁 튀어보시는 네네.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 튀고 이제 살살 틱틱 올라오죠. 네네, 소리가 예, 들리는데요. 이게 이제 한 120, 130 정도예요. 네네. 이따가 물을 딱 던졌는데 바로 창 하고 올라오면 그때가 이제 적절한. 예, 180도 정도 나오죠. 네. 그래서 튀김 온도를 일단 올려놓고요. 튀김을 튀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네네. 한 번에 여러 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한 기름 번에. 온도가 훅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천천히 넣으시는 게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욕심 내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다 달라붙어 버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예. 자, 이제 튀김을 새우를 이런 식으로 튀김 반죽하고 버무려 줄게요. 네. 그리고 온도를 또 알아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튀김 옷을 이렇게 살짝, 살짝. 예, 제일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죠. 해서 기다렸다가 이게 올라오는 시간 네. 집어넣고서 하나, 둘, 셋 그리고 훅 떠오르면 이제 그때가, 그때가 예, 네. 튀김 반죽이 온도가 제일 올라가. 그리고 새우를 반죽을 네. 묻히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 꼬리 부분에 꼬리. 또 예, 찔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버무리실 때도 좀 항상 조심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새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죠. 맞아요. 이거 하다 보면 집에서 고소한 향이 막 진동을 하겠어요. 예. 항상 손에 안 튀시도록 네. 예, 조심해 주시고요. 크림 새우를 튀기실 때는 튀김옷을 최대한 얇게 입히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크림 소스 같은 경우에도 느끼하다 보니까 예, 소스하고 튀김옷하고 네네. 이렇게 두꺼워 버리면 좀 느끼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칠리 새우 같은 경우에는 좀 바삭하게 드실 수 있게 반죽을 좀 넉넉하게 예, 발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튀기는 몇 분 정도 튀기면 될까요? 튀기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5분 정도 튀겨주시면 좋은데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튀김을 보시면은 그 튀김 주변 옆에 네네. 거품이 부글부글 막 올라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래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건데 네네. 그 수분이 줄어들면은 튀김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튀김을 튀기면서 이제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팬을 달궈 주시고요. 네. 들어가는 재료는 일단 고추기름을 넣을게요. 고추기름을 넣을 때는 고추기름이 너무 높은 온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네. 기름이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빨간 색깔 고추기름이 녹색으로 변해버려 색깔이. 아, 녹색이요? 변해버리면은 이제 색이 안 나오고 약간 탄 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고추기름을 너무 높은 기름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늘하고 마늘. 간장간을 이렇게 볶아줄게요. 향도 나고 비린내도 잡아주겠네요. 그쵸? 예. 하고 대파. 대파. 그리고 먼저 아까 때려놨던 샐러리하고 양파를 넣어서 향을 내주도록 할게요. 와, 샐러리 향이 확 올라와요. 마늘 예. 향이랑요. 약간 매콤하게 드실 거면은 기름을 좀 더 넣어도 좋아요. 네. 샐러리는 생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맛도 훨씬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이게 좋은 향신 야채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야채가 숨이 좀 죽을 때까지 볶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즙을 최대한 내서 이 소스 안에 샐러리하고 양파 맛이 좀 우러나올 수 있게. 하신 다음에 이게 숨이 좀 많이 죽었을 때 이제 나머지 네. 피망을 한 번에 다 넣으시고요. 볶아줄게요. 볶으시다가 이제 케찹 케찹. 그리고 두반장. 그냥 케찹하고 두반장하고 2대1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같이 이렇게 좀 더 볶아주시면 이제 매운맛이 확 올라오죠. 그때
용도에 맞게 육수를 넣어줄게요. 걸쭉하게 졸이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걸쭉하게 그냥 졸이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전분을 이용해서 농도를 살짝 잡아주도록 할게요. 네. 하고, 설탕. 그리고, 식초. 식초도 들어가네요. 네, 약간 새콤한 맛을 네. 주기 위해서 식초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새우가 익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막 고소한 향, 새콤한 향, 막 달콤한 향 다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네. 두반장은 중국의 콩으로 만든 소스잖아요. 그쵸. 풍미 걸쭉하기도 하고 풍미도 굉장히 좋고요. 예. 약간 한국의 고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요리를 잘 자신이 없어도 두반장이나 굴소스 같은 소스만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네. 좀 감칠맛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 자, 간이 올라오면은 네. 좀 줄여놓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농도. 농도를 잡기 위해서 물전분을 이용할게요. 네. 물전분의 비율은 언제나 감자 전분과 물과 1대1로 네. 잡아주시면 되고요. 너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네네. 농도가 확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넣어주신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정말 책으로 볼 수 없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천천히 네. 조금씩. 색깔도 그렇고 너무 예쁘네요. 재료도. 이런 식으로 농도를 잡아주시고요. 농도를 잡으신 다음에 불을 한번 살짝 올려주시면은 이제 다 농도가 잡히거든요. 그때 튀겨놨던 튀김을 네. 모두 넣어주세요. 튀김을 넣어주고 버무리면 버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접시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 이 향이 확 올라와요. 새콤달콤한 그쵸. 향이요. 네. 사실은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리이기도 하지만 애기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칠리새우 하면요. 어린 친구들 이제 매운 거를 못 먹는 친구들한테는 네네. 두반장을 좀 빼시고 이제 케찹 위주로 많이 넣어주시면은 네네. 더 맛있게 맞아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같이 데코 중요하죠. 맞아요. 야채들을 새우가 요리하는 거는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조금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기 좋게. 네. 와. 식으로 뿌려주시면은 네.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로 네. 견과류를 견과류. 같이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은 훨씬 맛있는 새우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씹히는 맛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네. 같이 올려주시면 네. 자 오늘의 요리 칠리새우가 완성됐습니다.